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판 금액이 30조 원이야. 역대 월간 최대 순매도 기록이야. 삼성전자에서만 18조 2,437억 원, SK하이닉스에서 8조 1,492억 원. 이 두 종목에서만 26조 원 넘게 빠져나간 거야. 그런데 이번 주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 4월 8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2조 1,485억 원을 사들였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순매수 규모야. 이번 주 오후 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를 1조 4,685억 원, 삼성전자를 2,011억 원 순매수했어. 3월에 이 두 종목을 제일 많이 팔던 외국인이 4월엔 제일 먼저 다시 사고 있어. 뭐가 바뀐 거야? 오늘 그 구조를 완전히 뜯어볼게. 오늘 딱 내 파트야. 첫 번째, 환율이 꺾인 진짜 배우. 두 번째, 외국인이 시장을 움직이는 3단계 패턴과 그 사이에서 개인이 당하지 않는 법. 세 번째, 지금 외국인이 진심으로 들어오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 네 번째, 반도체 넘어 수혜를 받는 섹터들. 그리고 2차 전지는 언제 확인해야 하는가? 끝까지 따라와. 첫 번째 파트야. 환율이 내리면 왜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왜 지금 내려온 건지 같이 짚을게. 쉽게 비유할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사는 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물건을 사는 거야. 환율이 1,530원이면 100달러로 15만 3천 원어치를 살 수 있어. 환율이 1,470원으로 내려오면 같은 100달러로 14만 7천 원어치밖에 못 사. 수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환율 높을 때 사야 유리한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가 약하다는 거야. 전쟁 리스크, 외국인 자금 이탈, 무역 수지 악화 같은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지. 이때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팔아. 원화로 들고 있다가는 주가 손실에 환차손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보거든.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는 건 원화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야. 이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먹을 수 있어. 주가 상승 수익에다가 원화 강세로 인한 환차익까지. 이게 외국인이 환율 하락 시점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진짜 이유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해. 환율이 3월 말 1,530원에서 이번 주 1,478원까지 2주 만에 50원 넘게 빠졌어. 왜 이렇게 급하게 꺾인 거야? 두 가지야. 밖에서 하나, 안에서 하나. 밖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어.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강세 압력이 줄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해지거든. 안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치가 여전히 살아있어.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리고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이야. 원화가 강해질 이유를 밖과 안에서 동시에 찾고 있는 거야.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근거야. 두 번째 파트야. 외국인이 시장을 움직이는 3단계 패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개인이 당하지 않는 법까지 같이 짚을게.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크게 3단계로 움직여. 1단계가 조용한 매집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시총 최상위 종목들을 며칠, 길게는 몇 주에 걸쳐 꾸준히 사들이는 거야. 이 종목들이 오르면 지수도 같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뉴스에 뭐가 뜨냐? 외국인 돌아왔다, 대세 상승장,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꼭 메모해 두셔야 해. 외국인이 1단계 매집을 할 때 일직선으로 쭉 사는 게 아니야. 중간에 일부러 물량을 던져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른바 개미털기야.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주가만 갑자기 흔들린다면 그건 속임수일 확률이 높아.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외국인의 포지션 전체 방향을 봐야 해. 이 단계가 숨겨진 포지션 구축이야. 시장이 달아오르면 외국인들은 겉으로는 현물을 사면서 뒤에서 선물 시장으로 이동해. 현물 매수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선물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쌓는 거야. 실제로 올해 1월에 외국인이 현물에서 약 2조 원을 순매수하는 동안 선물에서는 약 3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었어. 3단계가 방아쇠야. 선물 포지션이 충분히 쌓이면 그동안 사모았던 대형주들을 한꺼번에 쏟아내. 올해 2월 27일 하루 만에 7조 원, 3월 한 달 32조 원이 그 결과야. 지금은 어느 단계냐? 3단계가 끝나고 다시 1단계로 돌아온 시점이야. 반도체 지분율이 52%에서 49%, 역사적 하단까지 왔어. 더 팔 게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꺾이기 시작한 거야. 냉장고가 완전히 비워진 자리에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세 번째 파트야.
지금 외국인이 진심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외국인 진심 매수 체크리스트를 알려줄게. 첫 번째, 원달러 환율 1470원 하향 돌파 후 유지 여부야. 지금 1478원대 이 선 아래로 안정되면 추세 전환 신호야. 두 번째, 현물과 선물 동시 순매수를 확인해야 해. 현물만 사고 선물은 매도면 2단계 함정일 수 있어. KRX 사이트에서 매일 확인 가능해. 세 번째, 외국인 순매수 3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이루어지느냐야. 하루 이틀은 단기 트레이딩, 3일 이상 연속이면 포지션을 쌓는 거야. 4월 만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인 9일이었어. 만기일 전후로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 만기일 이후 수급이 안정되면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 그 타이밍이야. 네 번째 파트야. 외국인이 들어올 때 어디서 수혜가 나오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2차 전지는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볼게. 외국인의 매수 순서에는 공식이 있어. 핵심은 실적 가시성이야.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섹터부터 먼저 사는 거야. 첫 번째가 반도체야.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SK하이닉스 이번 주 1조 4,685억 원, 삼성전자 2,011억 원. 외국인 귀환의 첫 번째 타자는 항상 반도체 대형주야. 그리고 여기서 4월 30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얘기를 해야 해. 여러분, 이건 꼭 메모해.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한 영업이익 숫자가 아니야. 바로 HBM의 수익성이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 진짜 이유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거든. 삼성전자가 HBM에서 SK하이닉스를 얼마나 따라잡았는지 그 숫자의 질이 확인되면 외국인 매수세는 한 단계 더 강해질 수 있어. 두 번째 수혜군이 항공이야. 여기가 환율 수혜 섹터 중에서 제일 직접적이야. 항공사 연료비는 달러로 결제돼. 환율 1원이 내리면 대형 항공사 기준 연간 비용이 수백억씩 줄어. 여기다 호르무즈 긴장이 완화되면 유가도 내려가거든. 환율 하락과 유가 하락이 동시에 오면 항공 섹터는 비용 구조가 이중으로 개선돼. 실적이 그냥 좋아지는 구조야. 이 영상의 핵심 테마인 환율과 제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섹터야. 세 번째 수혜군이 조선이야. 여기는 반전이 있어. 수주잔고가 달러 기준으로 잡혀 있어. 환율이 내려도 이미 달러로 계약된 수주잔고 자체는 훼손되지 않아. 그리고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LNG 운반선, 유조선 수요 전망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중동에서 석유를 운반하는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들어올 때 반도체 다음으로 자주 담는 섹터이기도 해. 그러면 아마 많은 분이 이런 생각 드실 거야. 내 2차 전지는 왜 안 사나? 외국인 1단계 매집의 특징이 실적 가시성이라고 했잖아.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섹터 먼저야. 반도체는 57조 원 실적이 이미 나왔고, 항공은 유가 내리면 바로 이익이 개선되고, 조선은 수주잔고가 달러로 쌓여 있어. 이렇게 숫자가 바로 확인되는 섹터로 먼저 들어가는 거야. 2차 전지는 아직 실적 회복 시점이 불명확해. 외국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야.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항공, 조선에서 온기가 충분히 확산된 이후에 확인해야 할 다음 파도의 섹터야. 지금 당장 소외됐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정리할게. 하나, 환율이 3월 말 1,530원에서 1,478원까지 꺾인 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치가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이야. 밖과 안에서 동시에 원화 강세 이유가 생긴 거야.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근거야. 둘, 외국인은 3단계로 움직여. 지금은 3단계가 끝나고 다시 1단계 매집으로 돌아온 시점이야. 매집 과정에서 개미 털기가 올 수 있어. 거래량 없이 주가만 흔들린다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아. 포지션 전체 방향을 봐야 해. 셋, 수혜 순서가 있어. 반도체 대형주 먼저, 그 다음 항공과 조선. 2차 전지는 이 온기가 퍼진 다음 파도에서 확인해야 해. 4월 30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HBM 수익성이 확인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한 단계 더 강해질 수 있어. 많이 지쳐있는 분들 알아. 3월 내내 계좌가 빨간불이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야. 외국인이 30조 원을 던지는 구간에서 버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근데 그 30조 원을 다 팔고 난 자리에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지금이야. 이 구간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가져가. 같이 가보자. 이건 내 분석이야.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해. 틀릴 수도 있어.
투자 결정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봐. 여러분은 지금 반도체야, 항공이야, 조선이야, 아니면 2차 전지가 다음 파도라고 보는 쪽이야? 댓글로 던져줘. 같이 분석해볼게.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4월 11일 협상 결과 나오면 바로 분석해서 올릴게. 놓치지 않게 머니카페 알림 설정해도 같이 가보자 다들.